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정원석입니다. 오늘은 CES 내용 중에 테크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콕핏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홈,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CES를 저는 2018년 이후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CES에서 조금 느꼈던 점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자면 기존에 이제 저는 IT 섹터를 맡고 있는 관점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제 섹터가 흘러왔었는데 그 하드웨어 관점에서 이번 CES를 바라보면 사실은 그전과 큰 차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드웨어 관점에서만 보자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 주제가 AI였던 만큼 AI가 얼마나 이 하드웨어, 이 디바이스에 침투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전과 많은 다른 점을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디지털 콕핏입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인덱스 자료로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빌리티에서 가장 큰 핵심은 SDV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활발하게 홍보가 되고 있었고 많은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의 약자인데요. SDV는 마치 이제 2014년부터 테슬라가 진행해온 거와 같이 이제는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것처럼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컨트롤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이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이런 부분에서 내년부터 SDV를 신차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왜 디지털 콕핏이 중요하냐? 결국은 이 사람과 이 장치 간, 자동차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그 창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콕핏이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만, 그리고 LG전자, 소니 같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하만 같은 경우에는 이번 CES에 처음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참석을 하기도 했고요. LG나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계속 디지털 콕핏을 보여주고 있던 업체들이긴 한데 이번에도 여전히 좀 더 진보된 이런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하드웨어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패널 좋은 거 사고 디자인만 이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디지털 콕핏의 가장 큰 핵심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역량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면 왜 SDV의 디지털 콕핏이 필요한지 대표적으로 그림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그림은 과거에 이제 벤치에 이 가운데에 있는 센터 페시아들이고 거의 물리적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차량에 없던 그런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버그 같은 것도 수정을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물리적 버튼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결국은 바뀔 수 있는 게 거의 제한적입니다. 결국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린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런 SDV를 구현하기 위해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지금의 이 분산형 시스템이 아니라 도메인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존 방식으로 넘어가서 결국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이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모든 하드웨어를 작동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A부터 Z까지 모든 소프트웨어를 하나하나 완성차 업체들이 다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맡은 이 티어 1 부품사들이 각자 맡은 파트들에 대해서는 이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결국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단순히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걸 떠나서 소프트웨어 역량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강점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하만, LG전자의 VS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기존의 부품사들보다 훨씬 더 기술적인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디지털 콕핏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리적 버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 중에도 직관적으로 거기 그 버튼을 누르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스크린이 되면 적어도 이
메인 화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그 버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컨트롤해야 되는 적어도 한 단계 내지 두 단계를 거쳐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안정성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디지털 콕핏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느냐, 크게 두 가지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가 음성 인식이고요. 두 번째가 제스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AI 음성 인식 기능이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설명을 저희가 많이 드렸지만 최근에는 이 자연어 기반의 이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태로 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CES에서도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아이다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부분을 채택을 해서 올해 2분기부터 신차에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요거는 이제 GTP 기반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디지털 콕핏은 안정성을 해치는 이런 컨트롤 방식이 아니라 음성인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기술이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AI 발전과 함께 같이 침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부터 SDV가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LG전자가 하만 다음에 AVN 시장에서의 마켓시어 2등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낮은 수준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역량도 같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LG전자와 이제 LG디스플레이의 오토 관련된 VS 사업부와 오토디스플레이 수주 잔고를 저희가 그려놨습니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22년부터 갑자기 이 수주 잔고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같은 그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와 세트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왜 22년부터 수주 잔고가 늘어났을까라는 부분은 25년부터 본격화될 SDV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자동차의 개발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단축이 됐는데 결국 25년에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22년부터 수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년부터는 LG전자 VS 사업부와 LG 디스플레이의 22년 수주 잔고가 매출로 시작되는 첫 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전 수요가 좀 부진하고 좀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내년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조금 눈에 띄는 모습들이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TCL이라든지 아니면 BOE 같은 업체들도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디지털 콕핏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하드웨어의 발전은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완성도는 좀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단순히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만 되는 건 아니다. 결국 OEM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이 훨씬 우위에 있고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CES에서 계속 대두되는 이런 테마인데요. 이런 IoT 기반의 스마트홈은 결국은 이제 꾸준히 보여왔지만 이번에 크게 세 가지를 주제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과 자동화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의 통합, 그리고 연결성의 확장, 그리고 세 번째는 홈 엔터테인먼트의 경험 향상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번에 LG전자나 삼성전자의 부스에 보면 얼마나 AI 기반으로 집안 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있는지를 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동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서 전시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서 서스테이너블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자동화 부분은 AI의 기술이 발달되면서 점점 가전제품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자동화가 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기술의 통합과 결국 연결성의 확장인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부스에서
각기 다 다른 브랜드의 디바이스인데도 이거를 삼성전자의 AI 플랫폼인 스마트 스윙즈를 통해서 다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브랜드가 서로 다르면 서로 연결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매터라는 표준화를 통해서 여러 디바이스를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2년 전부터 시행은 됐는데 이제서야 조금 상용화 수준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좀 준비 기간이 필요했고 지금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AI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결국은 이제 멀티모달 AI 에이전트들의 출현입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저희 다 아시는 것처럼 구글도 어시스턴트라는 AI 음성 인식을 과거에도 기술을 보여줬었고요. 아마존도 알렉사, 그리고 애플도 대표적으로 시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왔었는데 과거에 개발한 것 치고는 지금 저희들이 잘 사용을 안 하죠. 과거에 이런 단순한 AI 음성인식 비서 역할들을 하는 부분에서는 한정된 학습된 내용에서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에 대해서 뭔가를 원할 때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성인식에 대한 그런 반응도 좀 잘 안 되는 편이고요. 인지를 잘 못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이런 생성형 AI가 굉장히 발전이 됐고 또 자연어 모델이 추구가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것들을 인지를 하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단순히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AI 에이전트의 카메라가 달려서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컨디션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멀티모달 AI의 발달이 이 홈 에이전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볼리 같은 경우나 LG 전자에서 나온 이런 가정용 로봇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술 발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재미삼아서 LG전자가 이번에 또 추구한 바가 노동력을 얼마나 완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을 가정에 들였을 때 얼마나 조금 이 자동화가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제품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롭게 보여준 냉장고에는 카메라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AI 기반으로 약간 형태가 다르더라도 이 음식 종류가 과일의 종류라든지 야채 종류 이 종류들이 어떤 건지를 실시간으로 다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저희 소비자들이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다 뺄 때 이거를 다 수량을 카운팅하고 또 뭐 보존 기간들을 컨트롤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뭐 자동화된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세탁기 건조기는 너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좀 중국의 3대장들이 모두 참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치 중국이 드론 시장을 거의 장악한 것처럼 이 로봇 청소기 시장도 거의 중국 업체들이 장악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저도 가정에서 지금 이 부분에 이런 로봇 청소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뭐 물걸레도 다 자동으로 빨아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고도화됐고 어떻게 보면 아주 간소화된 자율주행 기술들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 라이다 센서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매핑 기술도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정의 노동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최근에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V가 과거에는 단순히 스크린을 넘어서서 스마트홈의 허브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업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단순히 스크린을 보는 시대는 지났죠. 결국은 디자인 친화적인 부분에서 가정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띄워주는 창구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로서 이 TV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제 또 디자인 측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투명 디스플레이. 이번에 LG전자도 OLED TV에서 OLED T라는 브랜드로 투명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로 투명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을 좀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파트는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이 부분은 핸드셋을 담당하고 있는 고영연구원이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고영연구원에게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전기전자 담당하고 있는 고우영이라고 합니다. 그 CS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CS 주제가 올온이었던 만큼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가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모든 이제 그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간다는 개념인데, 특히나 이제 그 생산성에 일단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우리가 업무나 학습할 때 많이 활용하는 PC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MD나 인텔 같은 CPU 업체들도 자기네들 CPU가 이제 AI PC 구현함에 있어서 성능이 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PC라고 하면은 이 정도 하드웨어 스펙은 돼야 된다, 이렇게 기준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적어도 16GB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컴퓨팅 성능 같은 경우는 40톱스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AMD나 인텔의 이 CPU들을 보면 GPU, CPU 그리고 이제 NPU까지 다 합쳐서 종합적인 성능이 지금 30톱스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NPU만 따져서 보면은 대략 한 14에서 15톱스 정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퀄컴 정도만 NPU만으로 40톱스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뭐 인텔 같은 업체들도 가만히 있진 않죠. 계속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행사에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메테오 레이크의 차기작인 루나 레이크를 이제 출시를 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이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메테오 레이크 대비해서 이 NPU 성능이 3배 정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이 NPU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AI PC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CPU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CPU 업체들이 AI PC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아수스나 레노버, HP, 델, 그리고 이제 PC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AI PC가 PC 시장의 교체 수요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PC 시장에서 생산량이 의미 있게 개선되는 흐름은 아직까지 관찰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PC 세트랑 이제 CPU 업체들, 그리고 이제 뭐 칸타나 아니면 이제 그 컴파일 같은 PC를 외주 생산하는 업체들의 코멘트가 조금 다릅니다. 이 컴파일이나 칸타 같은 EMS 업체들 같은 경우는 PC 세트 업체들이 앞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얘기만 하고 아직까지 신규 주문을 의미 있게 주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AI PC를 구현하기 위한 이 NPU가 달린 CPU들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조금 나와 있긴 하지만, 정작 이런 이제 NPU를 극대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OS가 아직 안 나왔죠. 윈도우 12가 아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셋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림 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이 도매상들이 가지고 있는 PC 재고 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미 상당히 많이 회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OS가 말씀드렸던 윈도우 12 OS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빌드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윈도우 12가 뭐가 좋냐? 일단은 UX가 좀 바뀌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PC 쓰면은 이제 윈도우에서 작업 표시줄에 이제 시작 버튼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코파일럿 어시스턴트 같은 이제 버튼으로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PC를 사용하는 방식이 기존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뭔가 검색을 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PC한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UX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NPU를 굉장히 좀 최적화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인 만큼 뭐 업스케일링이라든지 혹은 이제 배터리 소모량이 줄어들면서 이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뭔가 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많이 수반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CES에서 뭔가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 가지고 나온 내용들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이 각각 다 뭐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트렌드는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가우스, 애플의 페럿, 화웨이의 판구 이런 식으로 자체 AI 모델들이 계속 좀 연구 개발되는 트렌드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결국에 AI 서비스들이 나중에는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구동 모델로 전환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체 AI 모델 경쟁은 향후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은 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인데요. CES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언급도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작년 연말에 관련된 논문을 내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랜드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한다거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페럿이라는 이제 이 경량화 AI 모델인데 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참고로 이제 페럿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대략 한 70억 개 정도 되기 때문에 메타의 라마2와 거의 비슷한 무게의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AI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인식과 분석에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AI 모델이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강아지 한 마리랑 족제비 두 마리가 나와 있는데, 이 족제비 한 마리를 제가 이제 녹색으로 지정을 딱 하면 그 공간에 있는 이 객체 혹은 사물이 뭔지 AI 모델이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AI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확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페럿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소한 부분만 지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추더라. 그래서 이제 애플의 AI 모델 전략 자체가 이미지나 동영상 쪽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애플이 헉스라는 생성형 AI 도구도 같이 좀 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헉스는 이 숏폼 클립에서의 이 객체들을 따로 이제 따서 이 프레임을 입힐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한 명 있죠. 이게 사실 이제 숏폼 클립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만 딱 떼가지고 바로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아바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들은 사실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다 가능하긴 한데, 헉스의 이제 이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프레임을 새로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동영상 콘텐츠 혹은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AI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페럿, 이제 헉스, 이런 이제 애플의 대응들을 보면 결국 애플이 뭐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지만 향후 이제 XR 기기, 이번에 이제 비전 프로가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XR 기기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미디어나 동영상 콘텐츠 관련된 AI 전략을 구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CES 행사에서 그 CPU 업체들 그리고 이제 PC 세트 업체들이 이 온디바이스 AI, 특히 이제 PC 세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폰 업체들이나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CES에 나와서 뭐 우리 온디바이스 AI 전략이 뭐 이렇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향후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전기전자 쪽에서 CES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